북한의 반대로 중국 주재 한국 공관에 장기간 머물렀던 탈북자 4명이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국군 포로 고 백종규 씨의 딸과 외손자, 외손녀가 포함됐습니다. 이번 탈북자 귀환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 이후 첫 가시적인 성과입니다. 외교 소식통은 이들의 입국 상황을 지켜본 뒤 나머지 7명의 한국행 입국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. 신 차장 어제 바빴을 것 같아요, 이것 때문에. 바빴습니다. 어제 간만에 취재원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밤 9시에 소식이 알려져가지고 밥 먹다가 끊고 들어왔습니다, 회사로. 근데 보도를 보니까 오늘 지금 VCR 나갈 땐 저희가 4명이라고 지금 나왔거든요. 근데 어떤 신문을 보면 5명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숫자가 4명인지 5명인지 일단 그거부터 조금 혼란스러운데. 네, 4명인지 5명인지도 다르고요. 네. 들어온 시기가 1일인지 2일인지도 신문마다 다 다릅니다. 왜 그런 거예요? 경위는 이런데 어제 이게 이제 알려진 게 KBS 9시 뉴스였습니다. 9시 뉴스가 보도한 것은 1일 날 5명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. 이제 그걸 보고 신문들이 그 당국자들 확인하니까 어떤 당국자는 뭐 KBS 뉴스가 대체로 맞다 이렇게 했고요. 그 말 듣고 그냥 쓴 데는 1일 날 5명이 됐고, 또 추가로 좀 확인하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당국자들은 아니고 2일 날 4명이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줬어요. 아직 어느 건지 모르는 거죠. 그렇죠. 그 뭐 당국자들이 경황이 없는 동안에 이렇게 자기가 파악한 정보를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아마 정부 당국이 조만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뭐 사실은 이게 이미 왔는데 며칠 날 몇 명이 왔다를 파악 안 되는 것도 좀 너무 이상해요. 정부들끼리도 그걸 정부 당국에서 모르나요? 보면 큰 보안 사항에 좀 하나만. 그게 보안이에요. 이게 이제 이해관계자가 많죠. 이해관계자가 일단은 또 우리 7명이 더 남아 있잖아요. 네. 그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, 그러려면 또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고, 중국이 네. 보내줬는데 너무 자세하게 우리가 브리핑을 하면은 좀 중국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고요. 또 특히 그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이 또 보고 있죠. 북한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. 정부 당국자들이 그렇게 대놓고 막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기자들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면 좀 뭐 합니다만은 지금도 중국에 남겨져 있는 7명이 다 안전하게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철저하게 이것을 비공개로 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 아니었나요? 지난번에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게 맞죠. 다 들어온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사를 쓰고 하는 것이 좋은데, 또 저희가 뭐 또 궁금해하는 국민 여러분이 계시니까 또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또 간헐적으로 또 보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. 예, 하여튼 뭐 4명인지 5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탈북자 무사히 한국으로 들어왔다니까 좀 반가운 소식이고요. 우선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 추정이 이제 국군 포로 백종규 씨의 가족 후손들인 걸 같고, 백용옥 씨라고 그러죠. 가족이 한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, 그분들 스토리가 굉장히 뭐 탈북 과정이 좀 소설 같던데, 그거 한번 가족 어떤 사연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. 네, 참 소설 같은 그 스토리입니다. 이 국군 포로 백종규 씨는 1997년에 그러니까 정치범수용소에서 사망을 하셨고요. 사망하실 때 두 딸에게 너희들이라도 한국에 가서 살아라. 그래서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,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. 그 유언 때문에 첫 딸인 그 백영숙 씨는 2004년에 3번 탈북했다가 2번 잡혀갔다가 마지막 탈북에 성공해서 2004년에 한국에 왔죠. 그래서 그 유고를 함을 들고 와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고요. 동생인 그 영옥 씨가 그 아들, 딸 두 자녀를 데리고 2009년 5월에 탈북을 성공했는데, 아시다시피 2009년 5월이면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한국과 중국이 국제 외교전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그런 상황입니다. 그 이후로 별로 뭐 한중 관계가 나빴기 때문에 못 들어왔죠. 계속 그 베이징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에 있었습니다. 3년이 넘게. 두 따님 모두 다 참 대단한 것 같은데, 그 언니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여러 번 탈북했다가 또 붙잡혔다가 또 했는데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6월까지 다 챙겨서 하고 탈북을 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저는 그래서 볼 때마다 이게 탈북이 의외로 가능한가? 보통 우리 가면 어디 끌려가고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. 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해도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? 그게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. 아, 그래요? 네, 북한 정권이 좀 거잖아요. 느슨하게 네. 갈 사람은 가라, 올 사람은 와라, 뭐 그 송환을 하더라도 다시 가르쳐서 뭐 훈방하고 이런 시기도 있었고, 네. 지금은 아니죠. 김정은 3대 세습 체계를 공고화해야 되는 그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탈북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맞고, 또 다시 송환된 탈북자들은 조용히 죽이는 그런 아주 심한 정책을 지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2-3번이나 탈북했다가 잡혀왔다가 또 탈북했다가 잡혀왔다 이런 사람이 또 3번째, 4번째 이렇게 탈북하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 아무리 북한이 좀 느슨한 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북한의 행정력이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작동되지 않는 것 아니냐, 제대로. 그런 생각도 합니다. 네,
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그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. 탈북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나는 죽었다고 생각을 한다. 그래도 나는 가겠다.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탈북하다가 죽는 게 낫다. 이런 결심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번 탈북했다 잡혀왔더라도 이미 처음 결심할 때 자기는 죽었기 때문에 또 감행하는 거죠. 네. 예, 뭐 저는 좀 외교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 정부가 이 탈북자 북송을 저 요번에 31명인까지 보내고 했는데 이게 좀 저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저기 협조적이 않았는데 이제 오랫동안 머물고 있던 탈북자들 5명을 이렇게 4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허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남한 정부하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하고의 무슨 협의가 좀 있었던 건가요? 대체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어쨌든 그 2월 달에 탈북자 31명이 중국에 왔다가 중국 공안의 함정 수사에 걸려서 체포됐죠. 결국 지금 모두 다 송환돼서 아마 상당수는 지금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분들을 우리가 송환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단식하고 농성하고 이렇게 했죠. 중국 정부가 그 목소리를 들은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그 중간에 사정 변경이 있습니다. 중국이 북한을 봐주려고 했는데 북한이 중국의 말을 듣지 않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선언했죠. 그래서 아마 중국도 이게 나는 국제사회의 욕을 먹어가면서 너희 나라를 봐주고 있는 넌 뭐냐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방금 장거리 로켓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 내부에서 외무성 쪽은 이거 좀 2월 29일 북미 합의입니까? 이 합의에서 영향지원 받기로 한 것도 있으니까 좀 이런 걸 고려해서 발사 시기를 좀 늦추자는 주장을 했고 군부에서는 아니다. 4월 15일 날 태양절이라 그러죠. 김일성 주석 생일날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강경하게 쏴야 된다. 이런 얘기들이 막 첨예하게 좀 이렇게 갈등을 겪었다. 대립했다.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오늘 신문에 났는데 어떻습니까? 그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였죠. 한쪽으로는 미국하고 대화하고 한쪽으로는 로켓 발사 준비를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거냐에 대해서 결국은 그 오래된 군부와 외무성의 갈등설입니다. 외무성은 어떻게든 미국하고 대화를 해서 식량을 지원받아서 지도자한테 바치고 싶은 거고 군부는 어떻게든지 사고를 쳐가지고 외무성이 그렇게 잘 나가는 걸 막고 자기들이 후계 체제를 완전히 독식하고 싶은 거죠. 네, 하여튼 그 백 씨를 포함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남한으로 온 건 좀 다행이고요. 나머지 남아있는 7명의 탈북자들도 무사히 남한의 품으로 안겼으면 좋겠습니다.